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내년 공인중개사 33회 대비 민법 기초 입문 강의를 할 텐데요. 교재는 이걸로 할 거고요. 교재 앞부분은 학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 민법은 12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특징은 민법 공부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잡아 드릴 텐데요.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영어가 확실하게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꿨을 때 이게 쉽게 이렇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대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8페이지 민법 총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걸 이렇게 말하는지를 지금 128페이지 지금 적어놨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모든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두 가지인데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와 이제 법률관계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공부하신 학생이 저를 발견하고, 교수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서, 자, 출근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태워다 준대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 수고하세요. 라고 저를 그냥 가라고 하는 거지. 저한테 차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죠. 무슨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근데 이걸 법률관계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는 법률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운송계약이거든요. 그때부터는 택시 기사 아저씨와 저 관계는 법률관계,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 앞에 도착하면 저는 그분에게 차비를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택시기사 아저씨는 저에게 차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인간관계는 아예 따지지 않고요. 자, 철저하게 무슨 관계만 따질 거냐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권리와 의무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거 가지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박을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관계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법률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리와 의무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해요. 권리와 의무관계. 이 관계.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나무 집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다고 치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의무는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갑은요. 이 상태는 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는 자기 집이지만 2년 동안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 계약을 하니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이 됐다. 이걸 따지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앞으로 철저하게 법률 관계만 따진다. 권리와 의무 관계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놓고 보면, 자, 국가가 법을 만든 이유는 강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누가 약자입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약자겠죠. 그러니까 어떤 민법에서 사례가 제시가 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자 위치에서, 즉 세입자 위치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리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의무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행사하세요라고 해서 민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 약자 위치로 들어가고 그 약자의 권리, 이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자, 내가 나무 집에 새를 살고 있다. 근데 집주인이 횡포를 부린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해서 민법에 쫙 이렇게 정의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배우시는 거고 시험 문제도 약자 위치에 가서 이 사람의 권리가 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구나. 그걸 정리하는 거고요. 그게 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결론이. 자,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따지는 거래. 법률 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 위주로 정리를 하신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 철저하게 권리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 텐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률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민법은 첫 번째가 물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니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다. 이걸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 그리고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갚기로 한 날짜에 돈 달라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그 행위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물건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사람의 행위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친족법. 우리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거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법. 그래서 민법은 총 4가지 법입니다.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법의 총 법조문 개수가 민법은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이 조문을 이렇게 쭉 법조문을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